안녕하세요. 깊은 고민과 복잡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느끼는 설렘과 동시에 과거의 감정 정리, 그리고 상대방의 빠른 진전에 대한 부담감이 뒤섞여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까지 드신다니 얼마나 섬세하고 사려 깊은 분인지 느껴집니다.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키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복잡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겪은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 복잡한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요청하신 대로 장편 소설의 첫 번째 부분을 한국어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길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5부작 중 첫 번째, 1부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마치 세상의 모든 따뜻함이 이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만 집중된 듯 했다. 는 찻잔을 천천히 돌렸다. 찻잔 속에서 희미한 금빛이 부서지며 맴돌았지만 그 잔잔한 표면은 은서의 마음과는 정반대였다. 안은 잔잔커녕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돌멩이의 이름은 도윤이었다. 도윤은 은서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햇살을 등지고 앉은 탓에 그의 표정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늘 그랬듯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게 은서에게 닿았다. 도윤의 입가에는 특유의 약간은 장난스러운 듯하지만 진심을 담고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은서 씨, 여기 이 레몬 타르트 정말 맛있네요. 왠지 은서 씨처럼 시고 달콤한 묘하게 중독적인 맛이랄까? 도윤이 포크로 타르트 한 조각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 말에 은서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호의가 가득했다. 은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과찬이세요, 도윤 씨. 저는 그냥 밋밋한 홍차 같아요. 향은 좋지만 맛은 별다른 특별함이 없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밋밋하다니. 은서 씨의 홍차는 은은한 향이 오래 남아서 결국 자꾸만 생각나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마치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은서 씨의 뒷모습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윤은 은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 진지함에 은서는 말문이 막혔다. 만난 지 이제 겨우 2달. 그 사이에 단둘이 만난 횟수만 해도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도윤의 감정은 너무나 빠르게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몇 번은 그의 칭찬이 즐거웠고 그의 호의가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호의가 너무나 거대해져서 은서의 좁은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진한 감정의 잔해가 남아있었다. 3년간 이어졌던 전 연인 준혁과의 관계가 끝난 지는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별의 아픔이 어느 정도 가셨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건 그저 표면적인 것일 뿐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거치지 않은 채였다.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은 그 먹구름 위로 강제로 햇살을 쏘아 올리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도윤 씨, 저는 도윤 씨가 저에게 보여주시는 관심과 호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말해야만 했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도윤은 타르트를 먹던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잠시 굳는 듯했지만 곧 그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은서는 그 순간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부담이요. 네, 도윤 씨는 저에게 너무 빠르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도윤 씨의 진심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난 관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감정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도윤 씨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될 만큼 제 마음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요. 은서는 눈을 감았다 떴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도윤에게 상처를 줄까 봐 마음이 아팠다. 그의 좋은 마음을 거절하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카페의 잔잔한 재즈 음악만이 그들의 대화 공간을 채웠다. 은서는 그 침묵이 마치 끝없는 심해처럼 느껴졌다. 은서 씨. 도윤이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저는 은서 씨의 그런 솔직함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은서 씨가 저에게 보여주는 이 망설임과 조심성도요. 저는 은서 씨를 알게 된 순간부터 은서 씨가 얼마나 섬세하고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난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라는 것도, 저에 대한 마음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도윤은 은서의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끝내 닿지는 않았다. 그 미묘한 거리가 은서에게는 일종의 배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은서 씨,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하고 싶어요. 제가 은서 씨에게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은서 씨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천천히라는 말을 거짓말로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은서 씨를 정말 좋아하고 잘 알아가고 싶어요. 아주 깊이. 물론 속도를 조절할게요. 은서 씨의 보폭에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은서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지는 말아주세요. 그저 저를 알아갈 기회만은 계속 열어두시면 안 될까요? 도윤의 진심이 담긴 눈빛은 은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명료하고 순수해서 이기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 했던 은서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정말 문제는 도윤의 속도였을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은서 자신이었을까? 그날 이후 도윤은 눈에 띄게 속도를 늦췄다. 이전처럼 매일같이 연락을 하거나 주말 일정을 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은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는 기다려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도윤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은서가 퇴근 후 습관처럼 들르는 회사 근처 서점에 도윤이 추천했던 시집이 은서의 눈에 띄었다. 주말에 혼자 보러 간 영화의 장면이 문득 도윤이 전에 했던 농담과 연결되어 은서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도윤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었지만 은서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지던 어느 날, 은서는 퇴근 후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때 며칠째 연락이 없던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도윤, 은서 씨, 퇴근하셨나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은서, 네, 방금 저녁 먹고 있어요. 도윤 씨도 감기 조심하세요. 도윤, 혹시 괜찮으시면 따뜻한 커피 한 잔만 하고 헤어질까요? 근처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딱 30분만요. 은서는 잠시 망설였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만 선뜻 좋아요라고 답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은서는 짧게 답했다. 은서,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도윤은 곧바로 은서가 있는 식당 근처의 조용한 커피숍을 알려주었다. 3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주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연락에 대한 반가움 때문이었을까? 은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커피숍에서 만난 도윤은 여전히 밝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이전처럼 감정을 쏟아내듯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은서에게 최근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 이야기나 새로 읽은 흥미로운 책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은서의 근황을 묻는 것도 요즘은 좀 어떠세요? 정도의 가벼운 질문이었다. 저는 요즘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작은 문제에 갇혀 살았는지 깨닫고 있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들께 김장을 도와드리는 일이었는데 허리 통증보다도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이 훨씬 크더라고요. 은서 씨도 힘든 일 있으시면 잠시 잊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서는 따뜻한 라테를 마시며 도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에는 어떤 강요도 부담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뿐이었다. 도윤 씨는 정말 따뜻한 분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시고 제가 가진 따뜻함의 3분의 1은 은서 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생겨난 거예요. 도윤은 순간적으로 진심을 담은 말을 내뱉었지만 곧바로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농담이에요. 걱정 마세요. 오늘 딱 30분 됐네요. 약속대로 헤어질까요? 은서 씨가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은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때 그는 은서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은서 씨, 저는 여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은서 씨가 저에게 오지 않아도 저는 은서 씨를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대로 움직이세요. 도윤의 그 말은 은서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안전한 항구의 불빛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은서는 도윤에게 좀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도윤이 추천했던 전시회를 혼자 찾아가 보았고 평일에는 도윤이 보낸 가벼운 안부 메시지에 좀 더 긴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도윤과의 관계를 연인으로 가는 길이라고 규정짓지 않고 좋은 친구이자 동행자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정의는 은서에게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제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은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잦았다. 업무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예민해졌다. 그날도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을 했다. 텅 빈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 극심한 피로감과 외로움이 은서를 덮쳤다. 문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윤이 떠올랐다. 은서, 도윤 씨, 저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은서는 곧바로 후회했다. 뭐 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다니. 이건 도윤 씨에게 기대는 거잖아. 그녀는 메시지를 지우려고 했지만 이미 빌금 표시가 떠 있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은서 씨, 지금 어디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낮았다. 저 지금 광화문역 지나고 있어요. 혹시 잠깐 종로 3가역에서 내리실 수 있어요? 제가 거기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잠깐만 얼굴 보고 따뜻한 거라도 마시면서 얘기 좀 할까요?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은서는 거절할 힘조차 없었다. 그냥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다. 네, 그럴게요. 종로 3가역 플랫폼에 홀로 서서 도윤을 기다리는 동안 은서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상황 자체가 주는 미묘한 설렘과 도윤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15분 후 도윤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따뜻한 코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죠? 도윤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은서에게 가방을 건넸다. 이거 뭐예요? 따뜻한 수프랑 은서 씨가 좋아하는 호두파이요. 야근하느라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역 근처에 늦게까지 하는 포장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은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의 취향을 기억하고 이 늦은 시간에 그녀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사들고 와준 그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 시간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은서 씨 힘든 거 아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아쉬워요. 이럴 때 제가 옆에 있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도윤은 은서를 잠시 안아주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절제하며 말했다. 은서 씨, 지금 가장 힘든 건 은서 씨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책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세요. 힘든 만큼 기대세요. 저한테 기대뎌도 돼요? 제가 은서 씨의 단전지대가 되어 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날의 만남은 짧았지만 은서에게는 그 어떤 길고 화려한 데이트보다도 강력하게 다가왔다. 도윤은 은서의 취약한 순간에 나타나 그녀가 가장 필요로 했던 따뜻함과 지지를 제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도윤의 감정을 부담스러워했던 자신이 정작 힘든 순간에는 그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준혁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었지만 도윤의 존재는 이미 그녀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나는 도윤 씨의 속도를 늦추고 싶었지만 결국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도윤 씨를 부른 건 나 자신이었어. 이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얽힘이 은서를 괴롭혔다. 도윤에게 진 빚이 커지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동시에 그의 따뜻함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이제 도윤이 아닌 은서 자신의 몫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고 그 망설임 속에서 도윤의 깊어지는 감정과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은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도윤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밤의 만남 이후 은서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받은 따뜻한 위로와 깊은 배려를 잊을 수 없었다. 도윤은 은서가 가장 취약했던 순간 그녀의 복잡한 감정선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헌신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은서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 연인, 준혁의 잔상이었다. 준혁과의 이별은 격렬한 싸움이나 배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3년간의 관계가 서서히 너무나 느리게 식어버린 쓸쓸하고 공허한 이별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관계를 놓았다. 은서는 준혁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끊임없이 되짚어보는 과정에 있었다. 그 과거의 숙제를 끝내지 않은 채 도윤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도윤은 은서에게 다시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은서가 요청했던 속도 조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은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 도윤이 자신을 배려할수록 은서는 자신의 이기심이 도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했다. 주말 저녁, 은서는 오랜만에 친구인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은서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은서의 복잡한 연애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 말은 내가 힘들 때 그 남자, 도윤한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또 그 남자한테 미안하다는 거잖아. 수진은 맥주 거품을 걷어내며 은서의 말을 정리했다. 응, 도윤 씨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진심으로 다가오는데 나는 아직 지난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준혁 씨와의 기억이 자꾸 튀어나오고 이 관계가 혹시 내가 외로워서 도피하는 건 아닌가, 도윤 씨의 감정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 은서는 손톱 끝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심경을 드러냈다. 야, 은서야. 내 마음이 복잡한 건 이해해. 지난 관계 정리가 안 된 것도 맞을 거야. 하지만 생각해봐. 너는 도윤 씨한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분명히 말했어. 도윤 씨도 그 속도를 존중한다고 했고 내가 힘든 순간에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었다는 건 내 무의식이 그 사람을 너의 단전지대로 인식했다는 뜻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의 영역이지 이기심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아, 도윤 씨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잖아. 나는 그 감정에 상응하는 마음을 줄 수 없는데 계속 그 호의를 받고만 있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 죄책감. 내가 도윤 씨한텐 나 너 사랑해라고 말하고 그의 모든 것을 받고 뒤에서는 다른 남자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너는 솔직했어. 그리고 도윤 씨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에게 다가온 거야. 그건 도윤 씨의 선택이야. 은서야, 너의 속도를 존중하라고 했지 너의 마음을 닫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수진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도윤 씨에게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야. 도윤 씨가 좋은 이유는 뭐고 망설이는 이유는 뭔지, 도윤 씨가 내게 주는 따뜻함이 단순한 뒤로인지 아니면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설렘인지 말이야. 수진과의 대화는 은서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죄책감과 부담감에 매몰되어 도윤과의 관계 자체를 회피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어쩌면 도윤의 빠른 진심보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은서 자신의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은서는 용기를 내서 도윤에게 먼저 연락했다. 은서, 도윤 씨,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받은 위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가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도윤은 바로 답장했다. 도윤, 은서 씨가 먼저 연락해 주셔서 기뻐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었는데 저는 언제든 좋습니다. 은서 씨 편한 시간으로 정해주세요. 은서는 도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해냈다. 도윤은 이전에 담백한 한정식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토요일 저녁, 은서는 정갈한 분위기의 한정식집을 예약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예전과는 달리 은서가 대화를 주도하고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길었다. 도윤 씨, 지난번 야근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도윤 씨가 주신 수프랑 파이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은서는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다. 별 말씀을요. 은서 씨가 저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연락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저는 은서 씨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은서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은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도윤 씨, 저는 도윤 씨의 진심에 제가 상응하는 마음을 줄 수 있을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지난 관계의 여파 속에서 혼란스러워요. 도윤 씨의 좋은 마음을 제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해요.
은서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번에는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고백이었다. 도윤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이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깊은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은서 씨, 저는 은서 씨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당장 말해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은서 씨가 노력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고 저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은서 씨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주는 노력 말이에요. 저는 은서 씨의 그 망설임과 혼란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은서 씨를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의 사람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은서 씨, 복잡하고 힘든 감정을 가진 이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요. 그러니 제발 미안해하지 마세요. 은서 씨가 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에게는 은서 씨의 힘든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도윤의 말은 은서의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았다. 그의 관점은 은서가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죄책감과 미안함의 굴레를 단숨에 깨뜨렸다. 도윤은 그녀의 결함과 미완의 상태를 포용하고 있었다. 도윤 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은서 씨,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도윤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우리 연인이라는 정의는 잠시 보류해둘까요? 대신 저희는 별표 쌓인 탐험가 별표 쌓인가 되는 거예요. 은서 씨는 저라는 사람을 탐험하고 저는 은서 씨의 깊은 내면을 탐험하는 탐험가. 서로에게 어떤 기대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탐험 속에서 은서 씨가 저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발견한다면 그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탐험가라는 단어는 은서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내리는 것이었다. 연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인간적인 매력에 기대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은서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탐험가. 좋은데요? 그럼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질 의무는 가지기로 해요.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좋든 싫든 숨기지 않고 말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저는 은서 씨의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약속해요. 도윤은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전에 은서에게 부담을 주었던 강렬한 호의가 아닌 진실한 동반자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탐험가로서의 관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연인이라는 프레임이 사라지자 은서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졌다. 이제는 도윤의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기보다 반가움과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도윤은 은서가 좋아하는 미술 전시회나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카페를 찾아 데이트 코스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 만남들은 이전처럼 도윤의 감정을 은서에게 쏟아붓는 형태가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깊고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그들은 도심 속의 한 작은 서점 2층에 있는 북카페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늦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은서 씨는 어떤 삶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도윤이 물었다. 그의 질문은 늘 이렇게 삶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파고들었다.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별표 쌓인 솔직함 별표 쌓인이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상대방에게도 솔직한 것. 지난 연애를 돌아보면 제가 제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게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까지도 인정하고 싶어요. 멋지네요. 솔직함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가치죠. 저는 별표 쌓인 성장 별표 쌓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통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 그게 제가 관계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예요. 그래서 도윤 씨가 저의 혼란스러움까지 받아들여 주시는 거군요. 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은서 씨를 통해서 저도 인내심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이해라는 가치를 배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은서 씨가 제 속도를 늦추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 서운함을 인정하고 은서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서 씨는 저를 성장시키는 사람이에요. 도윤의 이 말은 은서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은서는 문득 준혁과의 관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함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준혁과는 늘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급급했다면 도윤과는 불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탐험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탐험가로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은서는 도윤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미안해하거나 자책하지 않았다. 도윤은 그녀의 페이스를 완벽하게 존중해 주었고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감정을 드러내든 비난하거나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은서는 도윤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이 단순히 좋은 친구나 탐험 동반자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다. 그가 옆에 없으면 허전했고 그의 연락을 기다렸으며 그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설렘의 영역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윤이 은서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차를 세우고 은서를 바라보았다. 은서 씨,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은서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 큰 기쁨을 줘요. 저도요. 도윤 씨, 탐험가 관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은서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윤이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은서 씨, 아직도 저를 만나면서 지난 사람을 떠올리나요? 이 질문은 은서에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솔직해야 한다. 그와의 약속이었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잊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준혁 씨를 떠올릴 때 미련 때문이 아니라 정리를 위해서 떠올리는 것 같아요. 준혁 씨와의 관계에서 내가 얻은 교훈,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으로요. 은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도윤 씨 덕분에 그 정리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도윤 씨를 만나면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배려를 원하며 어떤 대화를 좋아하는지 새로운 기준을 배우고 있어요. 이 기준들이 과거의 그림자를 덮고 있어요. 은서의 고백에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은서는 그가 실망했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도윤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은서 씨, 고마워요. 이토록 솔직하게 말해줘서.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은서 씨의 마음속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숨기지 않고 말해주는 것. 그는 은서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따뜻한 온기가 은서의 손으로 전해졌다. 제가 은서 씨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은서 씨의 마음에 남아있는 준혁 씨의 잔상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 잔상까지도 포용하고 그 위에 저라는 사람의 색깔을 더씹힐 자신이 있어요. 이제는 은서 씨에게 달려있어요. 이 탐험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탐험이라고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은서 씨와 진정한 연인이 되고 싶어요. 도윤의 고백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은서의 가장 깊은 고민을 알고 있었고 그 고민의 끝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었다. 은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도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히 깨달았다. 망설임은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떨림이었다. 도윤 씨. 은서는 도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저도 도윤 씨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3부. 은서와 도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마침내 변인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다. 탐험가라는 임시적인 정의를 벗어던지고 그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은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그림자는 도윤의 진심과 새로운 설렘에 의해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했던 편안함, 이해, 그리고 깊은 교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관계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이 직면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바로 관계의 속도에 대한 차이였다. 도윤은 연인이 된 순간부터 망설임 없이 속도를 높였다. 그에게는 견인이라는 타이틀이 곧 확신과 미래를 의미했다. 그는 은서에게 매일 아침 안부 연락은 물론 점심시간에는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주말에는 이틀 내내 함께 보내기를 원했다. 은서의 작은 일상까지 모두 공유하고 싶어 했다.
은서는 도윤에 넘치는 애정과 관심을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숨 쉴 틈이 필요했다. 그녀는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관계의 초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버거웠다. 특히 전 연인과의 관계가 너무나 느리고 루즈하게 진행되었던 탓에 도윤의 불꽃 같은 속도는 은서에게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압박으로 다가왔다. 연인이 된 지 2주째 주말, 도윤은 은서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도윤은 은서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은서 씨,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기념으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어요. 도윤 씨, 고맙긴 한데 이렇게 비싼 곳에 올 필요까지는 없는데? 은서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미소 지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도윤은 은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은서 씨, 저는 은서 씨에게 최고의 것만 해주고 싶어요. 은서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저는 이 관계에 대해 망설임이 없어요. 은서 씨를 정말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도윤의 갑작스러운 별표 사인 평생 별표 사인이라는 단어는 은서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만난 지 2달, 연인이 된 지 2주. 그녀는 이 관계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도윤은 이미 저 멀리 미래의 결승선에 서 있는 듯 했다. 은서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 씨, 저도 도윤 씨가 좋아요. 하지만 평생이라는 말은 조금 빠르지 않나요? 저는 아직 도윤 씨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도윤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은서 씨는 늘 천천히라는 말을 하네요. 저는 은서 씨의 속도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가 탐험가 관계일 때도 제가 참고 기다렸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연인이에요. 연인이 된 순간부터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하지만 도윤 씨가 생각하는 속도는 저에게는 마치 벼락치기 공부처럼 느껴져요. 저는 도윤 씨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가진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어요. 연애 초기의 설렘, 데이트의 즐거움 같은 것들을 말이죠. 너무 빠르게 미래를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은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도윤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은서 씨, 저는 은서 씨가 지난 관계 때문에 저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은서 씨의 천천히라는 말이 저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은서 씨에게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도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경쟁 심리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은서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 씨, 저는 도윤 씨가 저에게 주는 행복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윤 씨와 준혁 씨를 비교하지도 않아요. 도윤 씨는 도윤 씨만의 매력이 있고 저는 그 매력에 이끌려 지금 도윤 씨 곁에 있는 거예요. 저의 천천히는 도윤 씨를 향한 거절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호하는 속도예요. 제가 충분히 확신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도윤 씨의 손을 잡고 싶어요. 그래야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은서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도윤은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은서의 섬세한 내면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알겠어요. 은서 씨. 제가 또 앞서 나갔네요. 미안해요. 은서 씨의 속도를 맞추는 게 저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은서 씨, 저에게도 노력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은서 씨에게 너무 빠르게 다가갈 때는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네, 도윤 씨. 고맙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울 때는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는 속도 문제로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요. 도윤은 그날 이후 다시 한번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본질적인 성향 자체가 직진이었기에 그 노력은 때때로 역효과를 낳았다. 그는 은서에게 매일같이 작은 선물들을 보냈다. 은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향수, 갑자기 보고 싶었다던 책, 혹은 그녀의 사무실로 배달되는 깜짝 간식들. 도윤은 이것이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은서에게는 매번 보답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은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했다. 은서가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면 그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다. 어느 금요일 저녁, 은서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다. 도윤은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며 연신 메시지를 보냈다.
도윤, 은서 씨,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해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은서, 괜찮아요. 도윤 씨, 다음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찍 일어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도윤, 걱정되죠. 은서 씨가 술 마실 때마다 제가 신경 쓰여요. 저 없이 늦게까지 있는 게 불안해요. 은서는 도윤의 메시지에 답장하는 동안 동료들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윤의 걱정이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지만 그 집착처럼 느껴지는 관심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다. 회식이 끝나고 은서는 동료들과 헤어진 후 도윤에게 전화했다. 도윤 씨, 저 이제 집에 가요. 집거에 다 왔어요. 은서 씨,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지금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은서 씨의 모든 것을 알아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의 말이 은서의 마음을 건드렸다. 도윤 씨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 저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윤 씨가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고 제 개인적인 공간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은서는 용기를 내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도윤은 전화를 끊지 않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은서의 마음을 또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혹시 도윤이 이대로 자신에게 실망하고 멀어질까 봐 두려웠다. 은서 씨, 제가 은서 씨를 힘들게 했군요. 미안해요. 제가 은서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애정이 집착으로 변하고 있었나 봐요. 은서 씨를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은서 씨가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도윤 씨가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에도 서로의 스타일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도윤 씨의 연락을 기다리는 설렘을 느끼고 싶지, 도윤 씨의 연락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은서 씨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까요? 믿음이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도윤 씨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도윤 씨도 저를 믿고 제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는 우리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제가 먼저 기대할 수 있을 때 해주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애정 표현 방식과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윤은 은서의 독립적인 성향과 속도를 다시 한번 존중하기로 했고, 은서는 도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더 자주, 자발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솔직한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은서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었다. 바로 도윤의 빠른 속도에서 오는 부담감이 언젠가는 그녀를 이 관계에서 지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도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자신만의 시간이 간절했다. 그녀는 이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다. 은서와 도윤의 관계는 솔직한 대화와 끊임없는 조율 덕분에 안정 궤도에 들어서는 듯했다. 도윤은 은서의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하려 노력했고 연락 빈도나 애정 표현의 방식을 은서의 페이스에 맞추기 위해 눈에 띄게 조절했다. 은서 역시 도윤의 깊은 사랑과 진심을 알기에 그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고자 자신의 일상을 기꺼이 공유했다. 그들은 사랑의 언어가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랑의 지평을 열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속도와 경계의 문제는 한번 해결되었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새로운 형태로 불거져 나왔다. 연인이 된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은서의 생일이 다가왔다. 도윤은 은서의 생일을 맞아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은서에게 휴가를 내라고 종용했고 3박 4일 일정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은서 씨, 우리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로 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잊고 푹 쉬면서 우리 관계를 더 깊이 다져봐요. 도윤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은서에게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다. 은서는 도윤의 정성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은서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싶지 않았고 3박 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윤과 단둘이 여행하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러웠다. 그녀에게는 도윤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별개로 혼자서 충전하는 시간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도윤 씨, 저를 위해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휴가를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3박 4일은 저에게 조금 길어요. 1박 2일로 근교에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은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이 여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는 것을 은서는 알고 있었다. 은서 씨, 왜요? 제가 싫어요? 아니면 저와 그렇게 긴 시간을 단둘이 보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은서 씨의 느린 속도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은서 씨의 속도는 너무 느려서 제가 지칠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도윤 씨, 오해하지 마세요. 도윤 씨가 싫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다음 달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저는 완전히 재충전하려면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꼭 필요해요. 3박 4일은 저에게는 너무 큰 에너지 소모일 것 같아요. 은서는 자신의 독립적인 성향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애정이 또다시 은서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상처받은 듯 했다. 은서 씨, 저는 은서 씨가 저에게 재충전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요. 제가 은서 씨에게 주는 사랑이 은서 씨의 피로를 덜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은서 씨는 저와의 시간이 에너지 소모라고 말하네요. 그 말은 제가 은서 씨에게 여전히 버거운 존재라는 뜻 아닌가요? 아니요, 도윤 씨. 버겁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윤 씨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하지만 도윤 씨가 저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외에 독립적인 영역이 필요해요. 그 영역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도윤 씨와의 관계 자체에서 도망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도윤의 진심을 알기에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도윤의 속도에 끌려가면 결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았다. 알겠어요. 그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또 은서 씨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네요. 저는 은서 씨에게 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제 애정이 너무 커서 은서 씨를 질식시키려 했나 봐요. 제주도 여행은 취소할게요. 은서 씨가 원하는 대로 1박 2일로 근교에 조용히 다녀와요. 다만 은서 씨의 생일인데 제가 조금은 실망했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세요. 도윤은 솔직하게 자신의 실망감을 표현했고 은서는 그 솔직함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 관계는 늘 이렇게 도윤의 깊은 애정과 은서의 독립적인 경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은서의 생일에 맞춰 1박 2일로 고즈넉한 한옥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 도윤은 제주도 여행 계획을 취소한 대신 그곳에서 은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진 섬세하고 따뜻한 생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저녁 식사 후 한옥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도윤은 은서에게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은서 씨, 제가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지 알아요? 저는 은서 씨를 만나기 전에 꽤 오랜 시간 방황했어요. 목표 없이 살았고 관계에서도 늘 가볍게만 만났죠. 그런데 은서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안정된 관계, 함께 꾸려갈 미래,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은서 씨가 옆에 있다는 확신. 도윤은 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은서 씨가 저의 삶에 들어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서 씨가 또다시 저를 떠날까봐, 은서 씨의 그 느린 속도가 결국 저를 거부하는 신호일까봐 두려워서 조급하게 굴었던 거예요. 도윤의 고백은 은서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도윤의 조급함이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그의 깊은 내면의 불안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도윤 씨, 저도 도윤 씨의 삶에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싶었어요. 도윤 씨의 마지막 기회가 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천천히 가는 것은 이 관계를 더 오래,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저는 빠르게 불타오르다가 꺼지는 관계보다 서서히, 하지만 굳건하게 서로에게 뿌리내리는 관계를 원해요. 은서는 도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도윤 씨, 제가 도윤 씨에게 확신을 드릴게요.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하고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도윤 씨도 저를 믿고 저의 속도를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도윤 씨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도윤 씨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저의 가장 큰 확신이에요. 도윤 씨의 불안감을 제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어요. 도윤 씨도 스스로 그 불안감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주세요. 은서의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성숙한 제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윤의 감정적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했다. 도윤은 은서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은서 씨. 제가 은서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 속도에 대한 불안을 은서 씨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관계에서 저의 불안을 스스로 다스리고 은서 씨의 독립적인 시간을 온전히 존중할게요. 은서 씨의 말처럼 당신이 제 곁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확신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상대방의 관계 속도가 단순히 표면적인 선호가 아닌 그들의 깊은 삶의 경험과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했다. 도윤은 은서의 느림이 신중함과 견고함의 표현임을 받아들였고, 은서는 도윤의 빠름이 불안과 절박함에서 온 진심임을 포용했다. 이 이해를 통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다져지기 시작했다. 5부. 은서와 도윤은 사부에 걸쳐 이어졌던 격렬한 감정의 조율과 경계 설정의 과정을 지나 마침내 안정적이고 성숙한 관계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도윤은 은서의 독립적인 영역을 침범하려던 조급함을 내려놓았고, 은서는 도윤에게 자신의 속도를 강요하기보다는 그의 불안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속도전이 아닌 내면의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천천히 그리고 굳건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변해갔다. 관계가 안정되면서 은서는 비로소 도윤과의 사랑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부담이라는 그림자가 없었고 오직 행복만이 존재했다. 도윤 역시 은서의 페이스를 존중함으로써 오히려 은서가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 확신은 그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다. 도윤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은서에게 의존하는 대신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부터 관심 있었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은서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선물하는 동시에 도윤 자신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어느 주말 오후 은서는 도윤의 목공 작업실을 찾아갔다. 나무 향기가 가득한 작은 공간에서 도윤은 집중하여 작은 서랍장을 만들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열정적이고 멋있었다. 도윤 씨,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요. 은서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도윤은 작업 도구를 내려놓고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조급함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은서 씨가 저에게 스스로의 불안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은서 씨 말대로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은서 씨에게 의존하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목공예가 저에게는 집중할 대상을 주고 제 불안을 다스리는 수련이 되었어요. 도윤 씨가 스스로의 삶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에요. 저는 도윤 씨의 그 독립적인 모습에 반했어요. 은서 씨, 제가 만드는 이 서랍장은 은서 씨에게 줄 선물이에요. 이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은서 씨의 개인적인 영역을 상징해요. 이 서랍장 안에는 은서 씨의 소중한 비밀이나 혼자만의 생각들로 채워질 거예요. 저는 이 서랍장 문을 함부로 열지 않을 거예요. 은서 씨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저의 약속이에요. 도윤의 말에 은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물리적인 형태로 표현해 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겪어온 모든 갈등과 성장의 결과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은서와 도윤은 한 주년을 맞이했다. 관계의 시작은 느리고 험난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사랑을 단단하게 다져놓았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속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존중했다. 도윤은 은서가 원하는 만큼의 여유를 주었고 은서는 그 여유 속에서 자발적으로 도윤에게 더 많이 다가갔다. 한 주년 기념일, 도윤은 은서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창가 자리로 데려갔다. 그들의 앞에는 똑같은 홍차와 레몬 타르트가 놓여 있었다. 기억나요, 은서 씨? 제가 처음 은서 씨에게 시큼하고 달콤한 중독적인 맛 같다고 말했던 거.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은서 씨에게 직진했어요.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달려갔죠. 하지만 은서 씨의 속도를 맞추는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큰 공부였어요. 저도요. 도윤 씨의 그 폭발적인 애정을 처음에는 감당하지 못했지만 도윤 씨의 진심이 그 모든 부담감을 이겨내게 해줬어요. 도윤 씨가 저의 속도를 기다려줬기에 제가 이 관계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었어요. 은서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다. 도윤 씨,
저는 이제 확신해요. 뭐요? 도윤 씨가 저에게 평생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너무 빨랐으니까. 하지만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저도 도윤 씨와의 미래를 꿈꿔요. 이 안정감과 신뢰는 제가 지난 어떤 관계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도윤의 눈이 깊이 흔들렸다. 그는 은서의 입에서 그 확신의 말을 듣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 은서 씨, 도윤 씨, 이제 제가 도윤 씨에게 먼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살아요. 갑작스럽나요? 은서는 미소 지으며 도윤에게 물었다. 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은서 씨, 전혀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은서 씨의 속도로 당신이 스스로 결정한 이 제안이 저에게는 어떤 프러포즈보다도 값져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서를 끌어안았다. 카페의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하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몇 달 후, 은서와 도윤은 함께 살 집을 구했다. 은서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를 밟았다. 그녀는 준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오래된 편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준혁에게 선물했던 작은 기념품까지. 그녀는 그 상자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닌 자신의 과거와 성장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도윤은 은서가 그 상자를 창고에 넣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이었다. 짐 정리를 마친 후 은서와 도윤은 새로 꾸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은서 씨, 이제야 우리 집 같네요. 도윤이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저도 그래요. 이 집은 제가 스스로의 속도를 지키면서 얻어낸 안식처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은서 씨가 저에게 다가오는 속도가 제 삶의 속도라고 생각할래요. 은서 씨 덕분에 저는 직진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느리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도요. 도윤 씨 덕분에 저는 사랑은 이기적인 감정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속도와 영역을 존중하는 헌신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저의 느린 속도가 도윤 씨에게는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확신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의 대화는 1년 전 관계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고민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이 아닌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동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후 은서와 도윤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때로는 도윤이 너무 빨리 앞서 나가려 할 때도 있었고 은서가 지나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솔직함이라는 그들의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은서는 도윤과의 관계를 통해 깨달았다.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미안함이나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이자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라는 것을, 자신의 속도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도윤은 그녀에게서 배웠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속도에 맞추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기꺼이 멈추어 서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창밖의 햇살이 여전히 눈부셨다. 은서는 도윤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느리지만 굳건하게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